영하 5도 밀라노 선수촌 2026년 1월에 그 밤은 재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력 시스템 붕괴. 전 세계가 모두 포기했죠. 48시간 기다리세요. 하지만 3,000명의 선수들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침묵을 깬 한마디. 우리 대한민국이 하겠습니다. 서구 전문가들은 코웃음 쳤죠. 한국, 불가능해. 8시간 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3,200개의 완벽한 맞춤 도시락이 85개국 선수들 손에 쥐어졌고, 다음날 아침 한국 부스 앞에는 200m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타임지는 세계를 먹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팀을 표지에 실었죠. 25년 한국을 무시했던 영국 최고 전문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데이비슨입니다. 58세, 영국 런던 출신이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스포츠 영양학 박사이자 선수촌 식음료 시스템 전문가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도쿄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요. 세계 4대 올림픽 선수촌 식단 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데이터의 마크라고 불렀어요. 왜냐고요? 저는 숫자를 믿었으니까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비타민 몇 밀리그램, 완벽한 균형이 완벽한 경기력을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확했어요.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완벽한 영양 공급 시스템.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양식 균형 식단이야말로 세계 표준이라고 믿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음식은 별로였어요. 특히 한국 음식이요. 너무 맵고 향이 강하고 발효 음식이 많아서 국제 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한국 식당에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한 적도 있었죠. 김치 냄새는 못 참겠어. 그렇게 말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한국, 그저 작은 나라 하나쯤으로 여겼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영양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사무실은 런던 킹스크로스에 있었습니다. 15층 모퉁이 사무실이었죠. 창문으로는 템스강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이드파크에서 5km를 조깅하고 7시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제 책상은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역대 올림픽 보고서들이 연도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최신 스포츠 영양학 논문들이 쌓여 있었죠. 벽면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영양소 차트와 식단 시스템 도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선수촌 만족도 조사 그래프도 있었어요. 런던 87%, 리우 89%, 도쿄 91%, 베이징 86%. 모두 제가 담당한 대회들이었고 모두 우수한 점수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아내 엘리자베스와 두 딸 에밀리, 소피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가족보다 올림픽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으니까요. 25년 경력의 나를 놀라게 할 건 이제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가끔 말했죠. 당신은 너무 자신만만해.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것도 많아. 가끔은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5년 경력이면 충분하지. 내가 틀릴 리 없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습니다. 두 딸아이도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저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했어요. 올림픽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그 축제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선수들을 숫자로만 봤어요. 그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2025년 10월 12일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음료 시스템 총감독 임명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기뻤습니다. 제 5번째 올림픽이었죠. 동시에 부담도 있었어요.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보다 규모가 작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칼로리 관리가 더 까다롭거든요. 선수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평소보다 20%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스키,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같은 종목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 식단이 필수였죠. 저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뒀어요. 고단백 저지방 식단, 복합 탄수화물 중심 메뉴, 비타민 D 강화 프로그램, 따뜻한 수프 스테이션, 완벽했죠. 제 노트북에는 이미 150페이지짜리 계획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 밖은 첫눈이 내리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5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레만 호수와 알프스 산맥이 보였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해 있었어요. 각국 식음료 담당자들이 모이는 첫 회의였거든요. 이탈리아에서 5명, 프랑스에서 3명, 미국에서 4명, 독일에서 2명, 일본에서 3명, 그리고 한국에서도 3명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모두가 둘러앉았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준비한 125페이지짜리 식단 계획서가 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이탈리아 조직위원장 조르지오 로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90개국 3,0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선수에게 최상의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조르지오가 계속 말했죠. 이번 올림픽은 특별합니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두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식음료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각국 팀은 자신들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 데이비슨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4번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증된 시스템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제 계획이 떴죠. 24시간 운영 뷔페 시스템, 12개 음식 코너, 200가지 메뉴 순환 제공, 영양사 상주 상담. 선수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코너, 그릴 스테이션, 샐러드바, 디저트 코너. 모든 음식은 영양소 정보가 명시되어 있고 현장 영양사가 1:1 상담도 제공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동료 피에르 뒤퐁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완벽해 마크. 역시 당신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제 방식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팀 차례였죠. 한국 대표로 나선 사람은 김민수라는 이름의 총괄 셰프였어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가 스크린을 켜자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식 개인 맞춤 도시락 시스템.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도시락? 올림픽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도시락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먹는 거잖아요. 세계 최고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준다고요? 김민수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뛰어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선수 개인별 영양 분석에 기반한 24시간 주문형 맞춤 도시락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어요. 인공지능 주문 분석 시스템, 자동화 조리 라인, 실시간 영양소 계산 프로그램, 개인별 영양 데이터베이스. 선수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이 해당 선수의 체중, 종목, 훈련 강도, 과거 식사 이력을 분석하여 최적의 영양소 비율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평균 조리 시간은 25분입니다. 김민수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일 대표 한스 밀러가 손을 들었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 영양학자였죠. 흥미롭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3,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2,000명이 동시에 주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가 자신있게 답했죠. 저희는 한국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3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일일 평균 2,500씩,
최대 4,200씩 처리 기록이 있습니다. 동시 주문 폭주 상황도 여러 번 경험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화면에 진천 선수촌 운영 데이터가 떴어요. 그래프, 만족도 조사, 처리 시간 통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200씩을 개별 맞춤으로요? 불가능했죠. 분명 과장이거나 조작된 데이터일 겁니다. 미국 대표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서양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김치, 고추장 같은 것들 말이죠. 김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는 150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70%는 서양식입니다.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샌드위치, 수프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식은 30%만 차지하고 그것도 선수가 원할 때만 제공됩니다. 영리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피에르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복도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팀 제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 올림픽은 실험실이 아니야. 검증된 시스템이 최고지. 우리가 25년간 해온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야. 피에르도 동의했어요. 맞아. 게다가 한국 음식은 너무 특이해. 김치, 된장, 고추장. 냄새도 강하고 맛도 자극적이야. 서양 선수들이 좋아할 리 없어. 내 생각엔 한국 팀은 그냥 자기들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이탈리아 조르지오가 말했거든요. 한국 팀의 제안이 매우 혁신적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범 운영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일본 대표 사토 요시오도 거들었죠. 저희 일본도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르지오가 계속 말했어요. 마크 박사님, 한국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주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잔 시내의 4성급 호텔이었어요. 방은 15층이었고 창문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진천 선수촌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 선수 만족도 94%, 식중독 발생 0건, 평균 대기 시간 3분, 경기력 향상 효과 입증. 여러 논문도 나왔더군요. 대한스포츠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였어요. 맞춤형 식단 제공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맞춤 도시락을 섭취한 선수들의 훈련 회복 속도가 18% 빨라졌고 경기 중 지구력이 평균 12%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잔 호수가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죠. 25년 경력의 저를 놀라게 할 건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더 깊이 검색했어요. 유튜브에서 진천 선수촌 다큐멘터리를 찾았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최첨단 주방이 나왔어요. 로봇팔이 재료를 정확히 계량하고 셰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선수들이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모습.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인터뷰했어요. 저는 체중 관리가 중요한 종목이라 식단 조절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덕분에 제 몸에 딱 맞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경기력도 좋아졌고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다른 선수도 나왔어요. 전 채식주의자인데 여기서는 제 식단에 맞는 메뉴를 바로바로 만들어줘요. 정말 감사하죠. 유도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시스템이 정말 최고일까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뷔페 시스템은 분명 효율적입니다. 많은 선수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별 맞춤은 안 됩니다. 선수들은 자기가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게 되죠. 과식하거나 부족하게 먹을 수도 있어요. 반면 한국 시스템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영양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5년 경력이 거짓말하지 않아. 한국 시스템은 그저 신기한 실험일 뿐이야.
검증된 제 방식이 결국 승리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밀라노 선수촌 현장. 드디어 본격적인 시설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는 영하 5도였어요. 차가운 북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검은색 파카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죠. 각국 담당자들도 모두 두껍게 입고 나왔습니다. 선수촌은 거대했어요. 밀라노 북쪽 외곽에 위치한 신축 단지였죠. 10층짜리 건물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식당 건물이 있었어요. 3층 건물인데 1층은 각국 음식 부스, 2층은 카페와 휴게실, 3층은 특별 다이닝룸이었죠. 저는 피에르 한스와 함께 1층 음식 부스들을 돌아다니며 점검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코너는 전통적인 오픈 키친 스타일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대형 파스타 삶는 기계, 각종 소스가 진열된 선반, 깔끔했습니다. 미국 햄버거 스테이션은 대형 그릴 5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냉동고에는 엄청난 양의 패티가 보였죠. 일본 스시바는 정말 정갈했습니다. 나무 조리대, 유리 진열장, 신선한 생선들. 일본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부스는 빵과 치즈 전문이었습니다. 독일 부스는 소시지와 감자 요리 중심이었죠. 모두 예상대로였습니다. 검증된 방식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부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보통 15평 정도였다면 한국 부스는 30평은 되어 보였어요. 거의 2배 크기였죠.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설비들.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주방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스테인리스 조리대 여러 개, 대형 모니터 5개, 로봇팔처럼 생긴 자동 계량 기계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마치 공장 같았습니다. 아니, 우주선 같았어요. 너무 미래적이었거든요. 김민수 셰프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크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로잔 회의 이후 처음 뵙네요. 어떻습니까? 저희 부스는? 저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인상적이긴 하군요. 시연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죠. 아무리 좋은 설비라도 실제로 작동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5분만 보겠습니다. 바쁩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김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몇 번 터치하자 주방에서 20명의 셰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흰색 조리복을 입은 그들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한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쌀을 씻고 다른 하나는 불고기를 재우고 또 다른 하나는 야채를 썰었어요. 칼질 소리가 리드미컬했습니다. 딱딱딱딱. 로봇팔이 정확히 200g의 쌀을 계량해서 밥솥에 넣었죠. 다른 로봇팔은 양파 50g, 당근 30g, 파프리카 40g을 정확히 잘라서 볼에 담았습니다. 오차 범위 5g 이내라고 모니터에 표시됐어요.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조리 단계가 표시되었죠. 1단계 재료 준비 완료, 2단계 밥 짓기 시작, 3단계 불고기 조리 중, 4단계 야채 볶기, 5단계 플레이팅 준비. 모든 단계마다 정확한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28분 후 제 앞에 도시락 1개가 놓였습니다. 흰색 도자기 같은 용기였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밥 위에 불고기가 올려져 있고 옆에는 5가지 나물 반찬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작은 용기에는 된장국도 있었죠. 김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불고기 도시락입니다. 단백질 45g, 탄수화물 120g, 지방 25g, 총 칼로리 850kcal. 박사님, 체중 82kg과 오늘 활동량 기준 점심 최적 비율입니다. 또한 비타민 B1 1.2mg, 비타민 B12 2.4마이크로그램, 철분 8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아침에 체중을 쟀던 게 82kg이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죠?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이 이번 프로젝트 총감독이시잖아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죠.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쇼일 뿐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렸겠죠. 사전에 준비한 샘플이지 않습니까?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원하시는 메뉴를 주문해 보시죠.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도전장이었습니다. 저는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닭가슴살 샐러드, 단백질 50g, 저염식으로요. 드레싱은 발사믹 비네그레트, 가능하겠습니까? 일부러 까다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김민수가 태블릿에 입력하자 주방에서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20명의 셰프들이 정확한 역할 분담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닭가슴살을 그릴에 올렸고 다른 하나는 양상추와 루콜라를 씻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랐죠. 로보파리 올리브 오일 15ml, 발사믹, 식초 10ml, 꿀 5ml를 정확히 계량해서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23분 후 완벽한 샐러드가 제 앞에 놓였어요. 신선한 양상추, 루콜라,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그리고 완벽하게 구워진 닭가슴살. 표면은 황금색으로 구워졌고 안은 촉촉해 보였어요. 작은 용기에는 발사믹 드레싱이 따로 담겨 있었죠.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단백질 52g, 탄수화물 18g, 지방 12g, 나트륨 380mg입니다. 저염식으로 나트륨을 하루 권장량의 2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럴 수가. 피에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크, 이건 진짜야. 준비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만든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포크를 들고 샐러드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신선했어요. 야채는 아삭아삭했고 닭가슴살은 촉촉하고 부드러웠죠. 간도 완벽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드레싱도 훌륭했습니다.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인정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담당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한스 밀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이 시스템으로 정말 3,0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동시 주문이 폭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수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5,000명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주방 라인이 4개 있고 각 라인당 시간당 300식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시간당 1,200식이죠. 하루 24시간 운영하면 28,800식까지 가능합니다. 한국 진천 선수촌에서 이미 3년간 검증됐습니다. 1일 최대 4,200식 처리 기록이 있습니다. 2024년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 기간이었는데 모든 종목 선수들이 동시에 식사를 요청했던 날이었죠. 저희는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일본 사토 요시오가 질문했어요. 식중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별, 조리는 위생관리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김민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재료는 온도 센서로 관리됩니다. 냉장식품은 4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되죠. 조리 온도도 자동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3년간 식중독 발생 0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시스템이 순식간에 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뷔페 시스템은요, 음식이 뷔페대에 얼마나 오래 놓여 있는지 정확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집게로 음식을 집다가 떨어뜨리기도 하죠. 교차 오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락 시스템은 주문 즉시 조리하고 바로 밀봉해서 전달합니다. 완벽한 위생 관리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개인 맞춤, 영양 최적화, 완벽한 위생, 빠른 처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인정하기 싫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25년간 제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제 시스템이 구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야경이 보였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9시 국제올림픽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선수촌 관리동 3층 회의실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서구권 담당자들은 한국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로 미리 합의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조르지오 로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 부스 시연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에르 뒤퐁이 먼저 입을 열었죠.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서양 선수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음식들은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매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기 전날 먹으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표 제임스 앤더슨도 거들었어요. 시스템 과부하로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동시에 주문하면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면 훈련 스케줄이 망가집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저도 말했습니다. 식중독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개별 조리는 대량 조리보다 위생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선수 한 명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뷔페 시스템은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개별 도시락은 각각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피에르는 더 강하게 주장했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통적인 뷔페 시스템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성공해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은 위험해요. 올림픽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선수들이 피해를 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장 조르지오 로시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제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았어요. 선수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떨까요? 한국 시스템과 전통 뷔페를 병행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죠. 한스 밀러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경력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본 시스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했거든요. 제가 평생 추구하던 것,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영양 공급, 한국이 해낸 겁니다. 저보다 더 완벽하게요. 회의 후 복도에서 독일 한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마크, 저는 이미 독일 선수단 단장에게 한국 시스템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어제 본 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독일도 저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당신도 현실을 봐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변화를 막을 순 없어요. 제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힌 것 같았죠. 한스는 제 오랜 동료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한국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광장에는 이미 두꺼운 눈이 쌓여 있었죠. 제 마음도 그 눈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쏟아부어 쌓아온 시스템. 하지만 한국이 나타나서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인정해야 할까요? 제가 틀렸다고요? 제 방식이 구식이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3,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로 안전한지, 정말로 선수들에게 좋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 부스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고 칼질을 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다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3,000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과장 없이 정직하게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잘 알아요. 시연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김민수는 칼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사님,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저를 주방 내부로 안내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거든요. 주방은 정말 넓었어요. 제가 본 어떤 올림픽 주방보다 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게 저희 인공지능 주문 분석 시스템입니다.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죠.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선수가 주문하면 이 시스템이 1초 만에 분석합니다. 선수의 종목, 체중, 나이, 성별, 과거 주문 이력,
알레르기 정보, 영양소 필요량,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메뉴를 제안하죠. 선수는 그걸 선택하거나 직접 메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재료 배분 로봇이었어요. 이 로봇은 재료를 정확히 계량합니다. 오차 범위 3g 이내죠. 쌀 120g, 닭고기 150g, 야채 80g. 모두 정확합니다.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로봇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로봇팔이 재료를 집어서 저울에 올렸을 때 숫자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영양소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모든 재료의 영양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쌀 100g당 탄수화물 77g,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 23g. 이런 식으로요. 도시락이 완성되면 자동으로 총 영양소가 계산됩니다. 선수는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제가 평생 꿈꾸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 관리, 완벽한 정확도, 완벽한 투명성. 김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2022년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일일 평균 2,500씩, 최대 4,200시까지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15일이었어요. 아시안게임 준비로 모든 종목 선수들이 선수촌에 모였던 날이죠. 오후 6시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1시간 동안 1,800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평균 22분 만에 모두 처리했습니다. 김민수가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주문수, 처리 시간, 고객 만족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평균 조리 시간 22분, 고객 만족도 94%, 식중독 발생 0건, 주문 오류 0.2%.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조작이나 과장이 있는지 찾아보려 했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양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요?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음식들은 서양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김민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크 박사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70%는 서양식이고 30%만 한국식입니다. 파스타 15종류, 스테이크 8종류, 샐러드 20종류, 샌드위치 12종류, 수프 10종류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식은 선수가 원할 때만 제공하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김민수가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정말 다양했습니다. 카르보나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페스토 파스타, 리바이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그릭 샐러드, 코브 샐러드, 클럽 샌드위치, 터키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미네스트로네 수프, 양송이 크림 수프, 토마토 수프, 그리고 한국식 메뉴들, 불고기, 갈비찜,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선수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옵션을 제공할 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반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놨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충분한 처리 능력이 있었어요. 식중독, 완벽한 위생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거부감, 서양식 메뉴가 더 많았어요. 제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25년 경력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사님이 쌓아온 것들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박사님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겁니다. 박사님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이 만나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협력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함께 일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에게는 박사님 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식단 시스템을 더 깊이 검색했죠.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진천 선수촌,
세계 최초 인공지능 맞춤 식단 시스템 도입,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력 20% 향상, 세계 각국 벤치마킹 러시, 일본도 연구 중, 미국도 관심, 한국이 스포츠 영양혁명을 이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던 겁니다. 세상이 이미 변하고 있었는데 저는 런던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죠. 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제 첫 올림픽이었죠. 그때 저는 젊었고 열정적이었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어요. 선배들에게 질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 했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87% 만족도.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같은 시스템을 반복했어요. 약간씩 개선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했고 자만했고 안주했습니다. 제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으며 새로운 것을 보려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밀라노 야경이 보였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밀라노는 패션과 디자인의 도시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저는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수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20% 향상시켰어요. 만약 제가 3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려 했다면, 런던, 리우, 도쿄, 베이징의 선수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김민수의 말이 맴돌았죠. 우리의 목표는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제 자존심이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중요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명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던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해.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해. 변해야 해. 지금이라도. 다음날 아침 7시 선수촌 카페테리아. 저는 일찍 나왔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눈이 그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 오랜만이네요. 돌아보니 일본 영양학자 다나카 히로시 박사였어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우리는 도쿄올림픽 때 함께 일했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나카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요. 마크,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시스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5년 경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제 시스템이 낡은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시스템이 완벽해 보인다고. 다나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마크, 나는 2년 전에 한국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직접 진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죠.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과장이 아닐까? 하지만 직접 가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마크, 한국 사람들은 정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음식을 만들 때 영양소만 계산하나요? 아니죠. 사랑을 담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걸 산업화한 겁니다. 기술로 효율을 높이고 마음으로 질을 높이는 거예요. 다나카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비타민 몇 밀리그램, 데이터만 믿었죠. 하지만 선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감정이 있고 향수를 느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고된 훈련 후에 따뜻한 음식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기 전날 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익숙한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다나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강한 겁니다.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든든하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한국이 종합 5위를 했잖아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식단 시스템이에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의 약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다나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민수 셰프에게 부탁해서 한번 같이 일해보세요. 배우는 겁니다. 마크, 당신은 25년 경력이 있어요. 그게 당신의 강점입니다. 그 경험에 한국의 새로운 기술을 더하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세요. 다나카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맞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야. 제가 왜 이렇게 방어적이었을까요? 한국 시스템이 성공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카 박사님,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 한국 팀과 협력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김민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방어적이지 않았고 회의적이지도 않았어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 부스에 들어가자 김민수는 조리대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칼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김 셰프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그리고 한국의 철학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김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마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카페테리아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수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는 박사님이 일주일간 저희 한국 부스에서 직접 일하며 시스템을 배우시는 겁니다. 주방 실습이죠. 조리도 해보시고 시스템도 직접 조작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2단계는 박사님의 경험과 저희 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는 겁니다. 박사님은 25년간 여러 문화권 선수들을 관리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어떤 메뉴가 인기 있는지, 어떤 식단 조합이 효과적인지 저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김민수의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경험도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였으니까요. 3단계는 올림픽 개막 전 2주간 시범 운영으로 최종 검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테스트해보는 거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요. 저는 계획을 듣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체계적이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했죠.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25년 경험과 저희 시스템이 만나면 더 완벽해질 겁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함께 선수들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죠. 선수들을 위한 최선.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힘있게, 더 확신있게. 그날 저녁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요? 한국 팀과 협력하기로 했어. 일주일간 그들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배울 거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마크.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5년간 당신은 항상 최고였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는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하지만 이제 변하고 있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밀라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58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설렜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한국 부스로 출근했습니다. 김민수가 저를 위해 흰색 조리복을 준비해뒀더군요. 처음 입어봤을 때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죠. 한국 셰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마크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들은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어요.
제 경험을 인정해주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첫날 저는 김치찌개 조리를 배웠습니다. 수석 셰프 박정민이 가르쳐줬죠. 40대 후반의 베테랑 셰프였어요. 박사님, 김치찌개는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료를 끓이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음식의 마음을요? 무슨 추상적인 말씀이신가? 하지만 박정민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꺼낼 때부터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집었습니다. 김치를 썰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하나 같은 크기로 정확하게 썰었어요. 돼지고기를 썰 때도 그랬습니다. 결을 보면서 부드러운 부분과 질긴 부분을 구분해서 썰었죠. 두부를 자를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부서지지 않게, 하지만 먹기 좋은 크기로. 박사님,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이 김치찌개를 먹을 선수를 생각하세요. 그 선수가 오늘 힘든 훈련을 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겠죠. 우리 음식이 그 선수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면 맛이 달라집니다. 박정민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박정민이 옆에서 지도해줬어요. 배추김치를 썰 때 저는 정성스럽게 썰었습니다. 선수를 생각하며요. 돼지고기를 썰 때도 두부를 자를 때도 냄비에 재료를 넣고 끓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음식을 먹을 선수는 누구일까? 어떤 종목일까?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정성스러워졌어요.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박정민이 맛을 봤어요. 좋습니다. 처음 치고는 훌륭해요. 간도 적당하고 김치의 신맛도 잘 나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사님이 마음을 담았다는 게 느껴져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불고기를 배웠습니다. 셋째 날은 비빔밥이었어요. 넷째 날은 삼계탕. 다섯째 날은 잡채. 한국 음식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파스타, 일곱째 날은 스테이크를 배웠어요. 한국식으로 만드는 서양 음식이었죠. 파스타도 개인 맞춤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면의 양, 소스의 종류, 토핑 모두 선수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50가지 메뉴를 배웠고 200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허리도 아팠고 다리도 아팠죠. 58세의 나이에 하루 10시간씩 주방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초심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수들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 그게 제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첫 실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였어요. 이름은 제이크 브라운. 불고기 덮밥, 저염 고단백이라는 주문이었죠. 저는 박정민 옆에서 조리를 도왔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 마늘 향이 진동했어요. 신선한 양파와 당근을 넣었죠. 파프리카도 조금 넣었어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깨를 살짝 뿌렸습니다. 정확히 19분 만에 완성되었어요. 도시락을 포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이크는 오늘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을까? 스피드 스케이팅은 정말 힘든 종목이잖아요. 링크를 수십 바퀴 돌면서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지금쯤 다리도 후들거리고 숨도 가쁠 거예요. 이 불고기 덮밥이 제이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이크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 지친 표정. 제가 도시락을 건네자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와, this is amazing. 제이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I've never tasted anything like this. It's perfect.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박정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셨죠?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선수가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일하는 이유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50가지 메뉴,
200개 도시락.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정성이라는 것, 마음을 담는다는 것,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25년간 제가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박사님, 일주일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5년간 제가 틀렸어요.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박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박사님의 경험, 박사님의 지혜, 정말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로서, 파트너로서였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선수들을 위한 최선. 그리고 3주 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오후 6시 밀라노 선수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전력 시스템 전면 마비.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쳤고 과부하로 선수촌 전체 전력망이 다운된 겁니다. 모든 주방이 멈췄죠. 난방도 꺼졌고 조명도 꺼졌고 조리기구도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선수촌은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 3,000명의 선수들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버스가 이미 도착했고 배고픈 선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패닉 상황이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르지오 로시 위원장이 급히 말했어요. 모든 부스가 가동 불가입니다. 전력 복구까지 최소 48시간은 걸릴 겁니다. 기술팀이 확인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버스와 식당에서 대기 중이었고 시간은 없었어요. 3,000명을 어떻게 하죠? 피에르가 절규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올림픽 시작 전에 선수들을 굶길 순 없어. 국제적인 망신이야. 이탈리아 조르지오도 당황했죠. 어떻게 합니까? 인근 레스토랑에 긴급 주문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3,000명분을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한국 부스는 독립 발전기가 있습니다. 당장 가동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독립 발전기, 정말이야? 하지만 3,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르지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 부스에서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능력을 직접 봤어요. 그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마크, 정말 확신해?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그들과 일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봤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한스도 일어섰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팀에게 맡깁시다.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수들의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 버스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버스까지 도착한 겁니다. 배고픈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선수들. 음식은 언제 나와요?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지금 결정하세요. 김민수가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조르지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팀에게 맡깁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셰프들도 도와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을 시작합니다. 김민수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부스로 달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한국 부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발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빛이 켜졌습니다. 붕! 한국 부스만 환하게 빛났죠. 마치 어둠 속의 등대 같았어요. 30명의 한국 셰프들이 전투 태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즉시 태블릿을 열어 주문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전 부스의 주문을 우리가 받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아이스하키 팀 50명, 독일 스키점프 팀 30명, 프랑스 피겨스케이팅 팀 25명, 이탈리아 봅슬레이 팀 40명, 캐나다 쇼트트랙 팀 35명. 순식간에 300개의 주문이 쌓였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마크, 나도 돕겠어. 한스도 왔어요. 우리 독일 팀 셰프들도 데려왔어.
이탈리아 보조 인력 15명도 합류했죠. 조르지오가 직접 데려온 겁니다. 피에르도 결국 왔어요.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적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을 위해 일할 뿐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인 1은 불고기 덮밥 전담, 라인 2는 파스타, 라인 3은 스테이크, 라인 4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움직여요. 30명의 한국 셰프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라인 2에 배치되었습니다. 파스타 담당. 일주일간 배운 것을 발휘할 시간이었죠. 피에르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정말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외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첫 30분, 100개의 도시락이 나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숫자였죠. 김민수가 외쳤어요. 속도를 올려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불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 파스타 끓는 소리, 칼질 소리, 도시락 뚜껑 닫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라인 2에서 저는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카르보나라, 토마토 파스타, 페스토 파스타. 주문이 쏟아졌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고 플레이팅하고 포장하고 반복.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500개, 밤 9시 800개, 밤 10시 1200개. 계속 달렸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옆을 보니 58세의 다나카 박사도 땀범벅이 되어 일하고 있었어요. 한스도 피에르도 이탈리아 보조 인력들도 모두가 한계를 넘어서 일했습니다. 자정 2000개, 새벽 1시 2400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거든요. 김민수가 외쳤어요. 조금만 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도 외쳤어요. 파이팅. 한국말을 배웠거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냈죠. 새벽 2시 마지막 도시락이 나갔습니다. 주문번호 3200번. 스위스 알파인 스키 선수의 스테이크 샐러드였어요. 박정민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팅. 뚜껑을 덮고 포장하고 전달. 끝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총 3200개. 우리는 해냈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죠. 8시간, 3200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마크, 당신은 이제 우리 팀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다나카가 제 다른 쪽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가 해냈어, 마크. 한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두가 따라 쳤습니다. 한국 셰프들, 이탈리아 보조 인력, 피에르, 조르지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 순간 제 25년 경력이 비로소 완성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숫자만 보던 제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만하던 제가 겸손을 배웠어요. 혼자 일하던 제가 협력하는 법을 배웠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겁니다. 정성이라는 것을, 마음을 담는다는 것을, 함께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선수촌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긴급 상황 속 한국팀과 국제협력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밀라노 올림픽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국제올림픽위원회 조르지오 로시 위원장이 직접 한국 부스를 방문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올림픽을 구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에요.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감사 인사를 했죠.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 제이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닥터 데이비슨, 어젯밤 불고기 도시락,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집에서 먹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독일 스키점프 선수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외쳤어요. 한국 음식 다스 베스테, 최고. 프랑스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김민수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당신들은 영웅이에요. 오전 10시
이탈리아 언론이 몰려왔어요. 라 레푸블리카, 코리에레 델라 세라, 라 스탐파. 주요 신문사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적의 밤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한국 부스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오후에는 국제 언론도 왔어요. BBC, CNN, M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죠. 한국의 기술과 정성이 밀라노 올림픽을 살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8시간, 3,200개 도시락의 기적.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닥터 데이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국제협력의 승리입니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김민수를 바라봤어요. 한국 팀의 시스템과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정성, 그들의 헌신,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수가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악수했고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영국인과 한국인, 25년 경력의 전문가와 혁신적인 셰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이뤄낸 기적. 신문들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국제올림픽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력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었으니까요. 조르지오가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한국 식단 시스템을 밀라노 올림픽 공식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한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에르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편견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자만을 이긴 순간, 협력이 경쟁을 이긴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성공 이후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부스 앞에는 2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줄을 섰어요. 다른 부스들은 한산했죠. 전력이 복구된 후에도 선수들은 한국 부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좋아서요. 맞춤 도시락이 편해요. 영양 관리가 완벽해요.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 부스 1일 평균 주문량은 2,800개를 돌파했어요. 선수촌 전체 식사의 85%였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죠. 캐나다 쇼트트랙 김하영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어요. 한국 불고기 도시락 사진과 함께 최고의 식사, 한국팀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코리안파워, 해시태그 밀라노 올림픽. 그 게시물이 바이럴됐습니다. 3일 만에 500만 조회수. 다른 선수들도 따라했어요. 미국 선수, 독일 선수, 프랑스 선수 모두가 한국 도시락 사진을 올렸죠. 한 달 만에 총 조회수 5억을 넘겼습니다. 피에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크, 미안해. 내가 틀렸어. 정말 틀렸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야. 우리 프랑스도 배우고 싶어. 김민수 셰프를 파리로 초청하고 싶은데 주선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함께 배웁시다.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브라질.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수와 저는 바빠졌어요. 매일 회의, 미팅, 인터뷰.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김하영 선수가 한국 부스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렸죠. 저희 음식이 세계 선수들에게 사랑받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셰프님들. 피겨스케이팅 이준서 선수도 왔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 따올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와 정신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올림픽이 끝난 후 변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2026년 3월 5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식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증명된 시스템입니다. 파리올림픽도 한국과 함께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로스앤젤레스도 발표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브리즈번까지 줄지어 도입을 선언했죠. 한국 정부는 K스포츠 푸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30개 주요 스포츠 시설에 한국형 선수촌 식당을 오픈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예산 5천억 원, 5년 프로젝트.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요. 25년 경력이 이제야 진짜 빛을 발하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김민수와 함께 세계를 돌았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런던이었습니다. 제 고향이죠. 런던 올림픽 훈련센터에 한국 식당을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옛 동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마크, 정말 자랑스러워. 그 다음은 베를린, 뉴욕, 시드니, 도쿄. 어디를 가도 환영받았죠. 한국 시스템을 가르쳐 주세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라노의 기적을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2026년 9월, 저와 김민수는 하버드에 갔어요.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500명의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목은 데이터와 정성의 만남 한국식 혁신 모델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김민수가 이어서 말했죠. 우리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선수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본 것, 정성을 담은 것, 그리고 국제 협력을 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 한 학생이 물었어요. 두 분의 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김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겸손입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내려놓고 배우려 했어요. 김민수 셰프는 제 경험을 존중해줬고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웠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6년 11월 제네바 UN 본부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저희를 만났어요. 이 시스템을 난민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1억 명의 난민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2027년 1월 타임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수 셰프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습니다. 표지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촬영날 저도 함께 갔어요. 타임지 스튜디오. 김민수가 흰색 셰프복을 입고 섰습니다. 표지 헤드라인은 더 메뉴, 패드 더 월드였어요. 사진 한쪽 구석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함께 만든 역사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릅니다. 더 이상 숫자만 보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었죠. 2026년 9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마크 데이비슨 센터 포 스포츠 뉴트리션 앤 컬처. 런던 킹스크로스에 있어요. 3층 건물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전 세계의 우수한 식문화를 과학과 결합하여 선수들에게 최선을 제공하는 것. 한국에서 배운 정성 철학이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이었죠. 연구소 입구에는 한글로 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정성. 김민수가 써준 거예요. 저는 매년 2달씩 한국에 갑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김민수와 함께 신메뉴를 개발하고 젊은 셰프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데이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음이 진짜 영양분이에요. 선수를 사랑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벽한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늘었죠.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건 음식만이 아니구나. 인생을 배웠어. 맞습니다. 저는 겸손을, 협력을,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배웠어요. 6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저는 25년간 제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최고를 배웠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8세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겸손하세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아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세요. 데이터만큼 마음도 중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심이 진짜 힘이에요. 저는 평생 데이터를 추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있죠. 한국인의 정신, 근면함,
창의성, 정성, 이 모든 것이 밀라노에서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해서요? 한번 마음을 열고 배워보세요. 제가 그랬듯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협력은 경쟁보다 강합니다. 함께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밀라노의 그날 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함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갑시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